안녕하세요. 텍스나 핵심 알려주는 토크아이티 쌤남 고성 PD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곤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익숙해왔던 IT 프로젝트와 다른 관점으로 AI 프로젝트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닐까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많은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이슈를 해결해주고 있는 아이크래프트의 권수영 실장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레슨스 앤 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권 실장과 토크하면서 제일 신선하게 다가왔던 문장은 AI 프로젝트는 R&D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라 였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약간 급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좋은 기술이 시장에 딱 나와버리면 야, 이 기술로 우리 회사 뭐 해서 돈 어떻게 벌 수 있어? 일단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로 되겠다라 싶으시면 위에서는 서비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을 할 때 크게 공부를 안 하세요. 빨리 구현해 일단. 근데 그 구현할 때도 돈을 최소화 써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종속이건 뭐 유연성이건 나발이고 앞에 했던 러프한 목적을 최단 기간에 얼마만큼 비용 써가지고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걸로 일단 딱 띄우세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전통적인 IT에서는 돼요. 그나마. 근데 빅데이터나 AI나 딥러닝 쪽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오른쪽에 이제 갈색으로 표시한 거 보면 기술은 항상 세계술이 계속 나오고요. 현행화를 항상 이뤄야 되고요. 이 사이클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현행화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뭐 로직을 바꾼다거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해당되는 내부나 외부적인 그 워크플로우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리팩토링하고 리아키텍처링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전제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걸 나중에 쓰다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지 딱 한순간에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뭘 느끼시냐면, 우리나라 AI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폐쇄형 기술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템플릿 기반의 개발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많이들 하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2010년 전으로 보면 그때 구로나든지 가산에 되게 많이 생겼던 게 뭐냐면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웹 에디팅 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박스 그리고 뭐하고 뭐 클릭하고 워크플로우 잡으면 웨브사이트가 딱 만들어지듯이, 네네. AI 챗봇이나 AI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만드는 솔루션도 되게 많이 나왔고, 제공업체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나왔고, 기업들은 그걸로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받으시고 POC 해봤더니 될 것 같은 거야. 넣어서 근데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좀 그러니까 쓰신 분들 계시니까 이슈가 생기냐면 계속 새 기술은 나오고, 그렇죠. 기업에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클라이언트 쪽에. 그 클라이언트가 대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심이 뭐냐면 워크플로우를 내부나 외부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돼요. 그 워크플로우의 수준은 거의 그 파이프라인을 떠나서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LLM 모델도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약간만 딥하게 가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GPT-5 때문에 다시 화두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존에 예를 들면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인메모리를 처리하게끔 했다가 기존에 잘 돌았어. 근데 예를 들면 GPT-5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되게 하드하게 안 하면, 강하게 안 걸면 응답이 기존에 예를 들면 대학생 수준이었던 애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으로 얘네들은 답변을 주더라.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좀 더 구체화된 프롬프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전체적인 토큰량도 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메모리에 대한 핸들링이 달라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몽고DB라든지 레디스라든지 하둡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프롬프트 정보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그거 자체도 RAG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응답의 퀄리티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개인화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봤더니 우리 쪽에서 서비스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템플릿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제어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요건들이 딱 한계가 있어 버리면, 일단 거기서 기술적인 도입부터 변경까지가 막혀버리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10월달에 캐러스에서. 근데 이제 올해 와서 이제 뭔가 에이전트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뭔가 그 바트랙이 생기겠네 거기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 장표에다 그려드린 것처럼 저기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에서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러닝 해보시는 분들은 운영 단계에서 피드백 받아보면 다 저기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네. 원래는 갈아엎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일부 리아키텍처 리팩토리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한테 연락 오는 데는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얘기를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 외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약간 더 정리를 위에다 보고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항상 정제를 까줄게. 여기도 텍스트는 많은데 주요 골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비롯한 머신러닝 기술들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AI랑 머신러닝 기술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7, 80은 맞지만 언제든지 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내가 매만져줘야 된다. 그리고 그 매만지는 수준이 구간별로 또는 전체 기준으로 리팩토링이나 리아키텍처링이 전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설계하기 중요한 거네. 그거를 약간 그 내재화를 준비하시는 기업이나 R&D 쪽에 관심 많으신 쪽에서 좋은 말로 해드리면 두 번째는 R&D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나오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재화인데 내재화랑 같이 특히 AI 쪽을 도입하실 때 이런 에이전틱 AI를 쓰던 RAG를 쓰는 이따 말씀드릴 그 GPU 가상화나 분할 쪽 작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I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도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하기 싫어도요. 옛날에 이걸 더 순하게 말했는데 이제 안 먹혀가지고 세게 말하는데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조정을 해야 되냐? 실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의 큰 금융사 제가 여러 군데도 왔다 갔다 해봤지만 거기서는 예를 들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1, 2, 3, 4로 진행이 됐다고 치면 AI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 2, 3, 4에서 발생된 데이터 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분석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1, 2, 3, 4에 대해서 파생되는 기존의 워크플로우로 파생되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돼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도 바꿔야 되고 그럼 당연히 1, 2, 3, 4 일부 업무 조정이 되겠죠. 이거를 바꿔낸 게 필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세다고 평소에 고객분들이 얘기를 원래 1, 2, 3, 4 프로세스가 있는데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더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고객사가 아예 없는 예로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고객이 웨어하우스로 하둡을 써요. 하둡을 쓰고 예를 들면 각각의 1번에서는 하둡을 쓰고 웨어하우스는 하둡을 쓰고 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 하둡에 있는 정보를 그냥 하이브 같은 거 써가지고 백에 쓰게 하는 게 2번. 그리고 거기서 된 거를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붙이기 힘드니까 뭐 MySQL 같은 걸로 전환해가지고 전환하는 게 3번. 4번 같은 경우가 그걸 가지고 벡터화 시키고 리트리발 거는 거. 그게 4번. 이렇게 잡아. 만약 기존 업무에 맞춘다 그러면 4번의 AI 작업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항상 4번에 있는 사람은 앞단에 있는 거 기준으로만 RAG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더 예를 들면 위에서는 야, 왜 경쟁사는 이 정도 수준의 더 딥한 답변을 주고 속도 좀 느려도 돼. 이 정도 경쟁사처럼의 답변 해줘라고 하면 그럼 저 1번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체 워크플로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다 내부 결제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AI 프로젝트 때 얼마나 우리가 AI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냐, 룰을 바꿀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AI 서비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 에이전틱 AI랑 RAG랑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에이전틱 AI를 경험 많이 해보신 분들의 컨셉은 MSA 컨셉으로 에이전트를 만드세요. 자기가 옛날에는 통으로 AI 서비스를 만들고 통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쳤다고 치면 예전에 우리가 객체지향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것처럼 특정 좀 되게 강력하거나 아니면 되게 가벼운 아니면 특정 용도가 명확한 에이전트는 기존 거에 포함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스스로도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에이전트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도 내가 맞춰가지고 다 인터페이스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숙지한 상태로 접근을 해야 관련된 그 임원분들부터 그 현업분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IT 업체들 이 최적의 시스템을 특히 에이전틱 AI나 RAG를 쓸 때 그게 만들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불과 한 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브리, 그러니까 챗GPT가 대세였잖아요. 나노바나나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 가거나 나노바나나 왜 급부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핵심 기능이 뭐냐면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의 틀을 유지한 상태로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기술 하나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그 처음에 지브리가 히트 쳤으니까 만약 멀티모달로 우리가 패션 추천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서비스를 만들 그럼 메인 모델 챗GPT가 쓰겠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워크플로우 다 짜고 시스템 구성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나노바나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미나이 서비스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회사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모델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기존의 모델을 선언만 이걸 바꿔주는데 돈 쓰면 돼. 근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 그거를 이용해서 기존의 프롬프트나든 기존 게 다 옛날에 챗GPT 기준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에 대해 사전 고려가 안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운 좋으면 얼추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게 기존의 그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다른 기능을 부수 기능을 막 붙여놨어. 다 영향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난리 날 수 있는 거예요. AI 전체 우리가 시스템을 할 때도 MSA, 네. MSA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데이터건, 네. 데이터베이스건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건 다. 그래서 지금 PD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신 건데, 그래서 에이전트 AI를 쓰실 때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이드리냐면 에이전트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핵심이에요, 솔직히. 에이전트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에이전트의 기준은 뭡니까를 기업 내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안 그 기능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완전 나중에 그게 산으로 가요. 그러면 위에서는 내부에서 어떻게 보냐면, 야,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짰길래 이거 필터를 안 내냐? 청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거기서는 해결 안 돼요. 거기서는 해결 안 돼서 해결하는 것도 되기는 되는데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공되는 데이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팁을 드리면, 이거를 그게 에이전트 기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잘 나눠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매핑 시켜가지고 그 구분을 시킬 거고, 데이터를 원모 데이터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최대한 청크하기 전에 정제시켜놓은 데이터를 맞는 상태로 진행할 건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중요한 영역이, 시작도 그렇지만 데이터 이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에이전트의 속성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잘 연결시켜주는 맞춤형으로 그걸 잘 설계해야 되는 게 필수네요. 이번 세미나의 게스트인 권수영 실장이 있는 아이크래프트에서는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하는 SRE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